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을 지명하는 등 외교안보 라인에 반중국 인물들을 내정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핵심 정책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임현택 전 회장을 탄핵한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비대위원장을 뽑습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대정부 투쟁을 강조했는데 의정 갈등의 해법을 마련하는 게 최대 과제입니다. 음주병 손이 혐의로 재판 중인 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김 씨는 최근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편들이 현지 화산 폭발로 생긴 화산재 때문에 착륙하지 못하고 연달아 회항했습니다. 승객 400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생후 2개월 미만 영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일해로 사망했습니다. 백일해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올해 국내 환자는 지난해보다 10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에 발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가안보 보좌관엔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두 의원 모두 반중 강경론자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걸 핵심 정책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정유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을 국무장관에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와 CNN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한때 부통령 후보로 고려했을 정도로 공화당 내 유력 정신입니다. 지난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 패배한 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선거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Because together with Donald Trump, we are going to make America not just great, but greater than it has ever been before. 주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중국과 북핵 문제 등의 강경한 목소리를 내 공화당 내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됩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이란 관련 자본에 대해 미국 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중국 제재마다 적극적으로 이름을 올려왔습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 외교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한반도 안보 문제에 관심을 보여 지한파로 평가됩니다. 북한을 한때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을 비판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범죄 집단이라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낙점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 역시 대중 강경파로 평가됩니다. 육군 그린베레 출신으로 하원 중국 특위에 몸담으며 핵심 광물 중국 의존을 줄이고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 방첩 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엔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했고 타이완 방어를 위해 아시아 동맹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And people overwhelmingly chose to turn the page on the failed policies of this administration on the economy, on the border, and on foreign policy. 주요 인선이 하나둘 채워지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기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이른바 마가 세력으로 불리는 친트럼프 충성파들로 대거 채워지면서 이들을 견제할 역할이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종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외교안보팀을 반중국 인물들로 꾸릴 거라는 보도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내정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린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루비오 상원 의원을 국무장관에 왈츠 하원 의원을 국가안보 보좌관에 임명할 계획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내부 사무로 중국은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대미 정책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 상대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브리핑에서 북한군 10,000명 이상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58%는 어떤 형태의 영토 포기에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TU 국제사회학 연구소는 지난달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과 큰 변화가 없는 수치로 전황 악화와 외교적 어려움도 여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소 측은 분석했습니다. 다만 질문을 바꿔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과 남부 크림반도를 포기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46%가 그렇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남은 임기 기간 정책 추진을 위한 젠걸음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취임하자마자 정책 유턴을 예고하면서 진행 중인 정책을 마무리하는 데 속도를 내는 건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유럽연합 측과의 회담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24시간 이내 종전 공언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투가 격화하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전에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We're going to surging that aid to Ukraine. We're going to continue to make sure that they have the strongest everything that they need on the battlefield to push back against Russia's aggression. So that certainly doesn't change. 바이든 정부는 처음으로 메탄을 배출하는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메탄 배출세를 부과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자 이산화탄소의 80배 이상 강력한 온실 효과를 내는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곧바로 폐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화석 연료를 제한하는 EPA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데다 뉴욕주 하원 의원으로 환경 법안에 반대해온 리 제일딘 전 하원 의원을 환경보호청 수장으로 발탁했기 때문입니다. We should reverse the state's ban on the safe extraction of natural gas and approve new pipeline applications.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TSMC 등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반도체 기업에 5년 동안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법 협상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수지 와일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권 1기 정책을 복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원에 이어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확보가 확실시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은 물론 감세, 기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5박 8일 동안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순방 기간에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와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브라질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지난 10월 동남아 순방 이후 약 한 달 만의 해외 순방으로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번 출국은 다자회의 참석이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페루 리마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회의에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식량 안보 확대, 포용적 경제 성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다음 에이펙 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는 만큼 내년도 의장국으로서의 각종 일정도 소화합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할 것입니다. 이어 방산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페루 정상회담 등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7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로 이동합니다. 윤 대통령은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발언한 뒤 추가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오는 21일 아침 귀국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세션별 발언을 통해 기회와 빈곤 퇴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탄소 중립,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5박 8일의 순방 기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열릴 걸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인데 이루어질 경우 다음 달 미국에서 별도의 3자 회동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긍정적으로 조율 중으로 성사 가능성이 커서 양국 간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순방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내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일관된 설명인 만큼 당장 이번 순방에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불법 출신 문제와 관련해 YTN이 전직 사채업자들을 만나 이 피해자들을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지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지인들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고 돈을 갚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겠다며 아이는 물론 직장 동료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협박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A씨가 사채업자에게 써준 차용증에는 40만 원을 언제까지 갚겠다고만 돼 있을 뿐 원금이나 이자율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A씨가 숨지기 전 탈출구를 찾기 위해 찾아가 상담했던 사채 피해 인터넷 카페 운영자는 이런 엉터리 차용증은 빌린 돈을 부풀려 갈취하는 데 악용된다고 말합니다. 가족들한테라도 받을 때 나는 2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증에 50이라고 적혀 있어요. 50만 원 빌려줬다 봐봐. 6살 딸을 유치원에 협박 전화를 한 것도 피해자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리를 노리는 악질 사채업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애들이 건드리는 거죠. 학교까지 전화해서 실제로 협박을 하고 담임선생하고 또 욕을 하고. 사채업자들은 아이 등 가족은 물론 친구나 회사 동료를 상대로도 불법 추심에 나서며 사회적으로 매장되게 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데 이를 위해 지인들 연락처를 담보로 받거나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깔아 주소록을 통째로 빼가기도 합니다. 불법 사금융 업체에서 2년여 동안 일했던 전직 불법 사채업자도 가장 먼저 배운 건 겁주는 방법. 그중에서도 지인 추심이라고 증언합니다. 일단 지레적으로 겁을 줘야 되는 거죠. 제 너희 아빠 누구누구지. 내 돈 빌려갔는데 내 돈 갚아라. 왜 안 갚냐. 돈을 안 갚으면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며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받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갚지 못한다 그러면 대신 나체 사진을 보내라. 노출이나 이런 걸 해서 보내라고 하면 이자를 조금 감면시켜 줄 테니 일단 보내라. 사채업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절대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데 실장, 팀장 등 가짜 직책을 대며 SNS나 대포폰으로만 피해자들과 접촉합니다. 빚에 허덕여 돌려막기를 시도하는 피해자에게는 다른 사채업자인 척 SNS로 접근해 고금리로 돈을 뜯어내길 반복합니다. 비대면 대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심리적인 어떤 저항도 덜하고 또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다. 아이와 부모님, 친구와 직장까지 피해자들의 모든 걸 소나기에 쥔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YTN 단독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하자 검찰과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불법 채권 추심 특별단속을 기존보다 한층 강화하고 각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폭력이나 협박 같은 악질적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릴 예정입니다. 검찰도 대검찰청 형사부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검토 중인데 앞서 대검은 지난해 11월 불법 추심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채무자에게 부당 접근하는 사채업자에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기도 양주 태권도장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아이가 숨지기 이전에도 140여 차례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 7월 사망 사고가 난 직후 관장 최모 씨가 삭제했던 도장 내부 CCTV 영상 2달치를 복원해 분석한 결과
이 숨진 아이가 2달 동안 최 씨에게 폭행당한 정황이 140차례 넘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드러난 최 씨의 추가 학대 혐의를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편들이 현지의 화산 폭발로 생긴 화산재 때문에 착륙하지 못하고 연달아 회항을 했습니다. 대전에선 정전이 빚어져 2000세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간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입니다. 길어진 비행이 피곤한지 좌석 여러 개에 걸쳐 누워 자는 승객이 곳곳에 보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인천을 떠났지만 목적지인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가지 못하고 필리핀 상공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닙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동부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치솟은 탓에 현지 착륙 허가가 나지 않은 겁니다. 오랜만에 이제 휴가를 갔다고 이렇게 딱 왔는데 호텔을 쭉 예약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호텔들 다 날아간 거 취소 불능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발리행 대한항공 여객기 2편이 회항하면서 불편을 겪은 승객만 400명입니다. 비상 계단에만 불이 켜있고 아파트 세대 쪽은 모두 어두컴컴합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일대 전기 공급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아파트 3개 단지 2000세대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매일 키우고 있는데 조금 시기대가 정전이 나가지고 사실 지금 승강기도 멈출 수 있는 상황이라 움직일 수도 없어서. 한전은 다른 배선을 통해 전기 공급을 재개했지만 설비 교체가 필요한 1000세대는 복구가 늦어졌습니다. 한옥지붕 뒤편으로 보이는 야산에 새빨간 불이 붙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충남 공주 사곡면 야산에서 난 불로 임야 0.2헥타르가 불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마곡사에도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김 씨는 선고를 앞두고 최근 3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난 5월 사고를 낸 지 약 반년 만입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최후 진술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밝혔던 김 씨는 선고를 앞두고 최근 재판부에 3번째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와 부딪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매니저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해 오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뒤에야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뒤에도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때문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김 씨처럼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걸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5년 등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여성 근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육군장교 38살 양모 씨의 신상 정보가 오늘 공개됩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 오전 양 씨의 이름과 나이, 또 사진 등이 담긴 신상 정보를 강원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신 채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 10대 2명을 숨지게 하거나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전주 포르쉐 음주운전 사고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6월 27일 새벽 전북 전주시 여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10대 경차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등대 인근 바다에서 5톤급 레저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선원 5명 모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전남 영광군 홍노급에 있는 태양광 전기저장 시설에서 불이 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시설 1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그제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병원에서 여성 간호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코미디어 김병만 씨가 이혼 전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80대 시어머니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묶은 혐의로 기소된 며느리가 범행을 반성하고 병가도를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자 렌터카 보험 보상금을 받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것을 언급하며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학교 발전기금 10억 원을 받는 대가로 석좌 교수를 부정 채용한 의혹과 관련해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자체 브랜드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으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해 검찰이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면택 전 회장 탄핵으로 지도부 공백이 생긴 대한의사협회를 한동안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선출됩니다. 네, 후보자들은 저마다 대정부 투쟁을 강조했는데 의정 갈등 해법의 열쇠를 쥐인 전공희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한 이면택 전 회장을 대신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흘 만에 결정됩니다. 비대위원장엔 모두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과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황규석 서울시 의사회장입니다. 9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 해법으로 맹목적 대화보다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의 독단적 태도야말로 진정한 대화를 막는 것입니다. 정부가 독단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협의체를 운영하더라도 결국 의료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은 터질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오만하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런 투쟁도 없이 무슨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심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료단체를 철수시켜야 한다거나 여의정 협의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제 생각에는 일단 이거는 철수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전공의협의회에서도 반대를 해왔고 무의미하다. 마지노선인 다음 달 정시 모집 전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12월 13일 수시 발표가 있고 12월 말에 정시가 되기 전에 마지막 기차가 남아 있어요. 한 달 안에 누군가는 선배로서 목숨 걸고 후배를 위해서 싸워줘야 되고요. 특히 임 전 회장 탄핵을 요구해 관철한 박단 전공희 대표는 의협 대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박형욱 부회장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나친 개입이란 불만이 나오는데 전공희 입장을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표심이 누구에게 쏠릴지 관심입니다. 의협대의원 244명은 모바일로 후보 4명에게 투표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한 차례 결선 투표를 진행해 비대위원장을 확정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호흡기 감염병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발작성 기침이 나는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사망자까지 보고되면서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백일해로 인한 국내 첫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지난달 말 백일해에 걸린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로 입원 치료를 받다 증상이 악화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영아는 백일해 1차 예방접종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백일해는 환자나 보균자의 비말로 전파되며 감염 시 발작성 기침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증상이 완화하지만 1세 미만 영아,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폐렴으로 악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백일해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021년 21명이던 환자가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더니 올해는 벌써 3만여 명으로 이미 지난해 103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자연 감소가 줄며 집단 면역이 약해진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7세에서 19세 소아 청소년 환자가 전체의 88%를 차지하는데 지난 8월부터 6세 이하 유아 환자가 증가해 우려가 큽니다. 이번에 사망자가 나온 1세 미만 영아에서도 일주에 3명 안팎이 새로 보고되다가 지난주에 1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생후 2개월 이전은 백일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마가 임신 중에 백신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7에서 36주 사이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면 엄마 몸에서 항체가 생기고 그 항체가 태반을 통해서 이제 태아에게 가서 애가 생후 2개월 동안 백일해 면역을 가질 수 있도록 영유아 부모와 돌봄이 소아청소년 연령대 학생들도 적기에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증세가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환기 같은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백신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도 옷차림에 유의해야겠습니다. 현재 8.4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는 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동해안에는 오늘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수능일인 내일은 오후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안개가 말썽입니다. 현재 부여와 영암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 영남 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4도, 청주 8.6도, 부산 14.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 보이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1도, 대구 1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모레인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됐는데 법원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고 싶어 재판 생중계를 막고 있는 것인가?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규가 생긴 뒤 1심 재판이 생중계된 첫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됐습니다. 두 재판 모두 선고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됐는데 촬영과 중계 장비 설치를 위한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생중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판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에선 대통령도 아닌 이 대표 재판이 생중계되면 망신주기이자 인권 침해일 뿐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는 재판부는 인권 침해라는 주장과 공익을 고려해 조만간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재판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방법원은 시민단체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에 대한 3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전에 중계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준비 절차라 생중계가 의미가 없고 공판 기일에 들어가면 근거가 없어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장외 집회를 예고한 오는 토요일 서울 시내에서만 11곳에서 대입 논술고사가 치러진다며 시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개최한 사법방해 긴급대책회의에서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수험생과 학부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당일인 금요일에는 주택가, 또 학원가인 서초동에서 판사 겁박 무력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며 시험을 전후한 명분 없는 폭력 시위를 상식적인 국민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에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명 씨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과시하면서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했다며 정치 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6월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할 당시 명태균 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에 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부인의 지인이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김 여사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한 제2부속실이 출범하는 만큼 새롭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투명하고 공식적인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아침 8시에 10월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9월에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4만 명 늘면서 석 달 때 10만 명대 증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내수 침체 속에 10월에도 두 자릿수대 증가가 이어졌을지 관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금융시장 현안 점검 소통회의를 열고 현재 금융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축소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우리 업계 상황을 살핍니다. 안덕근 장관이 직접 자동차 배터리 업계와 만나 미국 대선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산물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우리 증시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고관세 정책이 몰고 올 불안감이 우리 증시를 짓누르는 셈인데 그의 공약이 가시화되는 내년 초가 돼야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류환용 기자입니다. 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에 잠시 환호했던 우리 증시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사흘째 하락해 연초 대비 5.2%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하락폭이 더 깊어 연초 대비 17%나 내려갔습니다. 연초 대비로 다우 지수가 15%, 니케이 225 지수가 18.8%, 항생 지수가 21.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입니다. 상반기만 해도 순매수 우위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반기 들어 순매도로 돌아선 영향이 큰데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14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주로 반도체주에 집중됐고 이 흐름은 미국 대선 후 더 강해져 미 대선을 전후로 반도체주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의 수익률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기술 우위의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모습이 사라졌는데 그 이면에는 조직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여러 가지 기업 문화의 문제, 이것도 결국은 거버넌스 문제인데 이것에 관해서 삼성 자체도 지금 어떠한 돌파구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트럼프 당선 후 우리 증시 침체는 더 깊어지고 있는데 그의 관세 정책이 가시화되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내년 초까진 침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취임한 이후에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에서의 어떤 부진에서 좀 탈피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뉴욕 증시가 트럼프 랠리를 이어가며 서학개미 투자가 1.5배나 늘어나고 비트코인 폭등에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증시를 추월하면서 우리 증시가 받는 소외감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연일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제 매환 시장에서 현지 시간 10일 한때 환율은 1유로당 1.059달러까지 떨어져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유로화는 미국이 보편 관세를 도입할 경우 유로존의 수출 경제가 타격받고 양측 사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전망에 따라 트럼프 당선 이후 5거래일 동안 약 3%가 하락했습니다. 테마파크 예정지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지자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부영주택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5년 인천 연수구의 옛 송도 유원지 땅을 사들인 뒤 테마파크 건설 등을 추진했는데 2년 뒤 땅에서 폐기물이 다량 발견돼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를 이용하는 고령자가 다치는 사고가 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65살 이상 고령자의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는 1,500여 건으로 2021년부터 매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인구 10,000명당 안전사고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 85살에서 89살 사이가 10,000명당 1.22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중국에서 60대 남성이 차를 몰고 광장으로 돌진해 30여 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저녁에 운동을 나온 시민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 남성은 이혼 뒤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체육센터 바깥 보행로 이곳저곳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구급대가 급히 출동했지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 주하이시의 체육센터 바깥 광장에 자동차가 돌진했습니다. 저녁에 산책이나 운동을 나왔던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차에 치여 70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앞을 보고 뛰던 시민들을 뒤에서 차량이 덮쳐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달아나던 운전자 62살 판모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판 씨는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혼 뒤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분노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根据习近平重要指示，中央已派工作组赶赴当地指导处置工作。 사건이 벌어진 주하이시는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국제 에어쇼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 당국은 소셜미디어를 검열해 사건 현장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는 등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건 현장에 꽃을 놓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일본의 중의원 총선에서 당의 의석수를 크게 늘려 정부 여당에 큰 목소리를 내왔던 야당 대표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타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인데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면서도 의원직과 당 대표 사퇴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중의원 총선에서 의석 7석을 4배인 28석으로 늘리며 국민민주당을 캐스팅보트 정당으로 자리매김시킨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 한 주간지가 16살 연하인 성인 잡지 모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폭로했습니다. 다마키 대표가 하루 간격을 두고 해당 여성과 같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후드티 차림으로 와인바에서 몰래 만난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주간지는 이런 모습이 이전에도 수차례 목격됐다고 지역 정치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총리 지명 선거가 있는 특별국회 소집일에 보도가 나오자 다마키 대표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부분 사실이라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家族のみならず期待を寄せていただいた全国の多くの皆さんに心からお詫びを申し上げます。本当に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 다만 의원직 사퇴는 용서해준다면 의원으로서 일로 보답하고 싶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당 대표직은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석수를 늘려 여당을 상대로 강한 목소리를 낼 만큼 당을 성장시킨 대표의 역할이 아직은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私自身が玉木をですね、今は支えるべきだと思っていますので。 다만 당 일각에선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마키 대표의 분류는 모처럼 정부 여당을 상대로 존재감을 높여가던 국민민주당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가족과 사진을 찍고 친밀함을 과시하며 새 행정부 구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딸인 카이는 플로리다주 판비치에 위치한 마러라고 리조트의 골프장에서 머스크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머스크가 삼촌이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카이 트럼프는 대선 승리 뒤 트럼프 당선인 일가가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 사진에도 머스크가 포함돼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1970년대부터 발생한 대규모 미성년자 성학대 사건을 은폐했다는 보고서가 나온 뒤 성공회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가 사임했습니다.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현지 시간 12일 성명을 내고 제가 사임하는 것이 성공회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공회 독립조사위원회는 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존 스미스의 아동학대 의혹을 교회가 감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파블로 피카소와 뱅크시, 앤디 워홀 등 유명 화가의 작품으로 속인 위작 2천여 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위작을 진품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하려고 한 혐의로 미술품 위조 조직원 38명을 검거했다고 현지 시각 11일 밝혔습니다. 이들 위작이 실제로 유통됐을 경우 2억 유로,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의 한 절벽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흰 아기 염소 한 마리가 보이죠. 현지 주민들이 발견해 구조대에 신고했는데 너무 위험해서 구조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 염소가 나흘이나 고립돼 있던 지난 7일 아마추어 등반가들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사과로 아기 염소를 유인해 무사히 구조했고 발라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발라는 현재 동물보호소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네, 드디어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응시자 가운데는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도전자들이 있는데요.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80대 할머니부터 교도소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소년수까지 조금은 특별한 학생들을 표정우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만학도들이 다니는 평생학교인 서울 일성여고 교문 앞에 이른 아침부터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엄마도 대학 간다 일성여고 하지! 올해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늦깎이 고3 선배들을 위해 1, 2학년 후배들이 힘을 불어넣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찰싹 붙으라는 의미로 찹쌀떡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수능을 응시하는 107명의 만학도들을 응원하기 위한 떡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고령 응시자는 83세 나이로 수능을 치르는 임태수 할머니입니다. 2년 동안 성실히 공부해 이미 수시 전형으로 대학교 2곳에서 합격장을 받았지만 태어나 처음 치르는 시험인 만큼 마지막까지 수업 내용을 공책에 정리하며 되새깁니다. 못했던 공부를 지금 애들 다 키워서 대학 다 보냈고 그래서 지금 수능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모든 것을 면에서 배우는 게 너무 좋지요. 늦게나마 정말 배우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고 좋아요. 서울 남부교도소에서는 푸른 수형복을 입은 소년수들이 막바지 공부에 열중합니다.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한눈을 팔았던 건 옛말.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아침부터 밤까지 꼼짝하지 않고 공부를 이어갑니다. 나는 이제 뭐 인생이 뭐 잘못돼서 끝났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영자이긴 하지만 수영자이자 이제 소년 수영 그 교육생으로서 대하다 보니까 변하는 거죠, 본인들. 자세도 조금 불량하고 가끔은 이제 살기 어린 눈빛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떠한 지적을 했을 때도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고쳐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보람을 느끼면서 애들이 바뀌는구나. 10명 남짓 탈북민 가정 학생들이 모인 교실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수능 수업이 한창입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국어 문제도 어려운 공식으로 가득한 수학 문제도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합니다. 배운 만큼 약간 다 발휘할 수 있게 아쉬움이 없도록 이제 수능을 치고 대학을 제대로 들어가는 게 이제 목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시험을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도윤이 미나 화이팅! 저마다의 사연을 극복한 이들의 도전도 이제 하루 뒤면 결실을 맺게 됩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산 케이블카는 주말이나 관광 성수기면 넘치는 수요를 소화하지 못해 긴 대기에 따른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정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평일 저녁 서울의 관광 1번지 남산공원입니다. 남산 정상을 오가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서 있는 연인,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눈에 띕니다. 탑승장 건물 안에도 외국인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긴 대기줄에 몇몇 시민들은 결국 발걸음을 돌립니다. 매표소 앞에 50분 대기라고 써 있길래 다음에 이제 애기 학원 빠지고 좀 더 일찍 와서 타볼까 생각 중이에요. 살짝 속상해요. 케이블카 앞 공영 주차장은 이미 만차고 주차난에 헤매는 차량으로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시민들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대중교통은 사실상 셔틀버스와 케이블카밖에 없다며 운송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 셔틀버스도 좀 운행 횟수를 좀 더 자주 했으면 새로운 교통수단이 많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 서울에서 더 유명한 명소로 발돋움해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서울시가 명동에서 남산까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울 수 있는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며 착공에 돌입했지만 현재 공사는 멈춰 있습니다. 60년 넘게 3대째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는 케이블카 운영사가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면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재판부는 케이블카 운영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항고했습니다.
국유지나 공유지를 소수가 독점하는 건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고 곤돌라 사업은 운영 수익이 온전히 남산 생태환경 보존과 시민 여가를 위해 돌아가는 공익 사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서 재판부를 더욱 열심히 설득해서 공익과 무관한 독점 체제를 바로잡고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항고심에서 케이블카 운영사의 60년 영업 독점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관광객의 남산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곤돌라의 공익성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여러 나라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연구진의 고온 초전도 자석이 영국 국가 핵융합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초전도체는 핵융합에서 꼭 필요한 물질인데요. 사업의 성공 여부에 시선이 쏠립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폭발 위험 없이 안전하고 폐기물 없이 깨끗하고 원재료까지 무한한 꿈의 에너지 기술 핵융합. 연구 개발 역사로 따지면 핵분열인 원자력과 비슷한 나이지만 생명의 원천 태양에너지와 같은 원리인 핵융합은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 핵융합로 건설 사업 이터를 보면 항공모함을 들어올릴 만큼 강한 자석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1억 도의 플라즈마를 가두기 위해 에펠탑 3개 무게인 융합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 비용 20조 원, 40년 가까이 걸리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핵융합로의 크기와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이터 사업의 자석보다 3배 정도 센 자기장을 생성하면서도 크기는 390g으로 매우 작고 절대 온도보다 100도 높은 영하 173도에서 작동되는 고온 초전도 자석이 개발된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고온 초전도 기술도 소형화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술로서 등장한 다음에 저는 역설적으로 어떤 걸 느끼냐면 이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인류의 의지가 어떤 정말 이만큼의 희망이라도 보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입이 돼서 CFS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 저희 전 세계에 뭐 전부 다 초전도 방식은 아니어도 4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핵융합 가속화의 문을 연 한승윤 교수의 초전도 자석을 영국 원자력청이 주목했습니다. 2040년까지 20만 가구에 실제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핵융합 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한 영국 국가 사업에 서울대에서 개발한 이 자석을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Fusion by 2040 on the grid is a reality and it's going to happen here in the UK before it happens anywhere else in the world. 서울대가 경쟁자인 미국 스타트업에 맞설 고온 초전도 자석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전 세계 공급망 형성에 한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They are world leading in certain aspects of HTS technology which we believe our power plant will require. You need to stimulate a supply chain, not just to prove novel technologies for the prototype, but also to provide the industry to sustain a commercial fleet of fusion power plants. 기후 위기와 에너지 수요, 다급한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시대. 불가능으로 보였던 핵융합 상업화를 위해 영국이 우리 서울대와 손을 맞잡은 이번 사업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이 국가대항전인 프리미어 12에서 오늘 저녁 개최국 타이완과 첫 경기를 치릅니다.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슈퍼라운드 진출을 위해 타이완전 승리가 꼭 필요한 우리 대표팀은 오른손 사이드암인 고영표를 선발 투수로 내세웁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지난주 금요일 결전지인 타이완에 도착해 현지 적응 훈련과 평가전을 통해 대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나라는 타이완을 시작으로 쿠바와 일본, 도미니카 공화국과 호주 등을 차례로 상대합니다. 11월 A매치 중동 2연전을 치르는 축구대표팀이 쿠웨이트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6시간 비행 끝에 쿠웨이트 현지에 도착한 뒤 5차전을 대비한 본격적인 현지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국내파로 이뤄진 대표팀 본진에 이어 대표팀 수비 핵심인 김민재와 미드필더 이재성 등 유럽파 일부 선수들이 합류했고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도 쿠웨이트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무패로 조 1위를 달리는 대표팀은 14일 쿠웨이트와 5차전을 치르고 19일에는 중립국 요르단 암만에서 팔레스타인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승인과 관련해 심의 자체가 불공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체부는 승인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회장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건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 임원 연임 허용 심사 기준이 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도 큰 추위는 없지만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아 쌀쌀한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20도까지 올라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수험생들은 감기 걸리지 않도록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 경남 내륙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청주 8.6도, 대구 6.9도 등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은데요. 따라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0도, 광주 2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3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에 점차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퇴실 시간에는 비와 함께 기온이 내려가 쌀쌀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 영남 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